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상반기 얘기하면서 하반기에 주식이 오를 거는 같은데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주식을 보유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날은 주로 자산 시장 간의 괴리도 좀 있고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주식에만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빅테크가 하반기에도 정답일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진짜 어떤 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빅테크는 많이 올랐고 다른 거는 덜 올랐는데 그럼 덜 오르는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빅테크 사야 됩니다. 주식이 오른다면 빅테크가 올릴 거고요. 내린다면 다 같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하나 마나한 말이에요. 빅테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고 나머지 종목은 조금 별로 안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를지 내릴지는 반반이겠지만 그래도 빅테크 쪽으로 하는 게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주식은 진짜 여기서부터가 실력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다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려우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걸 약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주식시장은 진짜 이코노믹 그 시그널보다 상당히 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인데요. 좀 쓸데없는 말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Market can remain irrational longer than you can stay solvent.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시장이 미쳐서 날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말이 재밌는 거는 네가 그 정신 차리고 있을 때가 사실 별로 안 된다는 소리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도 마켓은 더 정신없을 때가 많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이코노믹 시그널을 쫓아가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얘기 굉장히 오래전에 그 케인지안이 얘기한 얘기예요.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승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좀 그렇고요.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적으니까 한국 채권 시장은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주장한 거 있죠. 국내 채권 사고 미국 채권 팔아야 되겠다. 그때 그대로 했으면 요즘 되게 좋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많이 움직여서 뭐 지금 한국 10년짜리는 3.6 레벨에 있고 미국 시장은 3.85 레벨에 있지만 저는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 금리 시장과는 각자 도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식 시장에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주식 볼러틸리티가 그야말로 최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주식 거래량도 최저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가 숏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숏이고 스페큘레이터들도 숏이고 개인들도 숏이고 아직도 숏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숏인데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조금씩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한 개씩 제가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볼러틸리티 한번 보시죠. 이거 뭐 누구나 갖고 계시겠지만 이거 빅스인데요. 이거 여기가 2004년이에요. 이게 지금이고 지금 15거든요. 15가 이 점선입니다. 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식이 빅스가 낮다는 거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대개 시장이 맞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별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빅스가 주는 그 시사점은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시장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많이 오르고 내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빅스가 최저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제가 데이터 하나 찾았는데요. 거래량도 턴오버가 엄청 작습니다. 이게 22년, 23년이라서 연간 이어온이어 체인지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뭐 16% 이렇습니다. 5월달만 조금 좀 많았네요. 그래서 거래량도 엄청 낮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숏인데 제가 볼 때 개인들은 조금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ETF가 지금 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월별 ETF인데 결국 ETF는 주로 개인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주식을 조금 사고 있다. 워낙 안 사고 있다가 야 이제 오르니까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펀드 매니저들은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BOA에서 하는 거 저번 달치 나온 거에는 조금 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큘레이터들은 이제 퓨처스 거래량 보면 되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조금은 좀 줄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돌아는 수는 있지만 아직도 숏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와중에 볼러틸리티는 최저고 거래량은 최저고 시장은 아직도 숏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대표적인 레인지 트레이딩 할 때 현상 아닙니까? 레인지 트레이딩이 시작할 때. 그래서 하반기에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 오르면 사람들이 좀 팔 것이다. 왜냐면 이코노믹 시그널도 무시는 했지만 뒷머리를 잡고 있잖아요. 저도 주식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그 이코노미스트들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되지? 진짜 확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와중에 있는 세 가지 현상이 그거를 받침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있는데 데이터 이런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향후 경기 사이클이 문제잖아요. 지금 주식이 빠지는 것 같은 가장 두려움은 경기인데 경기만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향후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고금리가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 M2가요. 지금 미국 M2가 달러로 20조 달러래요. 이게 뭐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15조 달러였대요. 이것도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15조였고 코로나 때 탑이 21조래요. 근데 지금 20조가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높겠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고금리도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해법은 뭐냐는 거죠. 다른게 질문해 보면 살아남을 기업이 누구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 그거 뭐 제가 맨날 주장한 거 이거잖아요. 빅테크인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어떻게? 기술 혁신을 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생성형 AI? 이게 세상을 바꾸는 변화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글로벌한 상품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금리가 높아도 뭐 별로 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빅테크일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저는 뭐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오히려 더 가면 더 갔지 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빅테크 간의 경쟁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달에 나오잖아요. 이번 7월 말 실적 발표 스케줄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7월 마지막 주에 나오는데 FOMC가 우리 시간 목요일 날 하잖아요. 목요일 전에야 5개 나오고요. FOMC 발표 기자회견 하고 나서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전후에 발표되니까 요번에 이 빅테크 간의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7개 회사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는 회사가 더 많으면은 좀 오르는 쪽으로 가고, 내리는 쪽이 많으면 내리는 쪽으로 가고, 그야말로 하나마나 얘기지만 7개가 다 잘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빅테크 간에 약간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뭐 향후 가이던스, 투자의 방향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래티지로 보면 저 같으면요, 이 빅7을 다 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내려가겠지만 지금 어떤 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더 좋다, 어디가 좋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글쎄 얘네들이 높을 것 같으니까 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산다면 똑같은 비율로 살지 시총 비율로 살지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시총 비율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마저 할게요. 제 7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저 별 뭐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비교적 많이 오르는 거를 고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빠지고 좀 안정적일 것 같은 회사를 사실 고를 거긴 합니다. 완전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순서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